싫어. 안 갈래. 여기 냄새나고 더러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참고 다녀오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 외국인 여자아이가 더러울 것 같다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엄마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인식이 굉장히 좋은 편이랍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위생과 청결에 관한 문제인데요.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길거리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방문한 이탈리아 가족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탈리아 레코에 사는 아우로라 쿼릴로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레코는 밀라노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한적한 동네인데요. 현재 전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식당을 운영 중이죠. 과거 저는 한국이 중국처럼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나라일 거라고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제 자신을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서 혼내주고 싶은 기분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 남편과 딸과 함께 찾은 한국 덕분에 지금 운영 중인 식당이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곳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파스타집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가업을 이어받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남들도 다 똑같이 파는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건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IT 계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내 커플로 회사를 같이 다녔는데 사장이 개인 빚을 갚지 못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도 실업자가 되어버렸죠. 부모님은 진작 가게를 이어받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셨어요. 다행히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당장 일하지 않아도 생활은 가능했지만 이참에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일도 쉬게 됐으니 이참에 가볍게 여행이나 갔다 와서 머리 좀 식히자고 하는 남편의 제안에 저는 바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각자 너무 열심히 일만 했으니 이참에 딸에게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볍게 국내 여행 정도로 생각했는데 저와는 다르게 모험심이 강한 남편은 중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여행은 일하면서도 다녀올 수 있지만 해외 나가는 건 쉴 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참에 꼭 중국에 가보자고 하길래 전 순순히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하니 딸보다 더 신난 남편은 중국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여기는 중국의 황제가 어떤 일을 했던 곳이었는지 또 어떤 전투가 벌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빠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코로나가 시작된 민폐나라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나하는 남편을 보니 이왕 여행을 왔으니 즐기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신나 보이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중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더러웠기 때문이었죠. 공기는 물론 건물 안이나 도로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오히려 깨끗한 장소를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더러웠던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이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지방 쪽 화장실은 개인 칸마다 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즉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볼일을 봐야 한다는 뜻인데요. 믿을 수 없다고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대체 왜 화장실에 문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어진 도시 화장실은 개별 문이 있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나 지방에 있는 화장실들은 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이 있는 도시의 화장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더러웠거든요. 간혹 먼저 사용한 사람의 변이 남아있거나 변기 자체가 오래되어 색이 갈색으로 변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변기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지 변기에 흙이 묻은 경우도 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냄새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탈리아인 우리나라도 공중화장실이 엄청 깨끗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장실은 참기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화장지를 변기에 버리지 못하거든요. 사용한 화장지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하는데
중국은 화장실 쓰레기통이 잘 청소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심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버릴 화장지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화장실에 가도 화장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기 때문에 애초에 가져다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절대 과장이 아니라 실제 본 것들을 이야기한 것 뿐인걸요. 구글에 중국 화장실만 검색해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건 여행 일정이 얼마 안 남은 날이었는데요.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 가져갈 기념품을 사려고 쇼핑몰 센터에 갔다가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급하게 쇼핑몰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호텔까지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더러운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전 그곳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화장실 칸막이가 없는 것은 물론 남성과 여성이 뒤섞여 옷을 내린 채 볼일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아이에게 이런 화장실을 다녀오게 할 수 없어서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조금만 참으라 하고 바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가게 되었죠. 호텔도 엄청 깨끗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보다는 상태가 그나마 나았거든요. 이 때문에 저희는 남은 일정 여행을 거의 호텔에서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화장실에 크게 대여 다음엔 절대 아시아 국가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아시아 국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저희 부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일 때 전 회사를 같이 다녔던 직원 중 한 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식당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며 한 식당을 오픈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중국에 다녀와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 선입견이 생긴 상태였는데요. 남편은 또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마지막으로 한국에 가보자며 저를 설득했어요. 대신 이번엔 여행 목적이 아닌 시장 조사 차원에서 방문하는 거니 짧게 다녀오자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남편을 따라 아이를 데리고 함께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과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니 똑같이 더럽고 비위생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처음 도착한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중국도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겉보기에만 깨끗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호텔은 서울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짐 정리만 빠르게 한 뒤 시장 조사를 위해 한국에 있는 식당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을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처음 간 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갈비 전문점이었는데 청결을 생각해서 일반 식당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갈비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식이 반찬으로 나오는 곳이었는데요. 연근이 들어간 샐러드와 잡채, 가지튀김, 생선전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었고 메인 메뉴였던 갈비는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하니 외국인인 저희 입맛에도 딱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슬슬 아파오는 게 아니겠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빠르게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전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다행히 고급스러운 식당이라 그랬는지 화장실은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더라고요. 놀랐던 건 변기였는데요.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하고 물을 쏴서 씻겨주거나 물을 직접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가는 최첨단 기술의 비데였습니다. 물론 이탈리아에도 비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물이 알아서 내려가지도 않고 엉덩이에 물을 쏴서 자동으로 씻겨주지도 않아요. 물을 직접 받아서 씻어야 하는 수동식 비데인 거죠. 그런데 한국 비데는 정말 놀라웠어요. 역시 고급 식당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배가 불러 소화를 시킬 겸 잠시 걷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엔 제 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길가에 화장실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가까운 역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가까운 역이 있었고 바로 내려가서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화장실 입구에서 금액을 결제하려는데 그 어디에도 결제하는 곳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결제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그냥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최소 1유로, 한국 돈으로 약 1,400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역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딸 아이가 화장실이 더러울 것 같다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이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다소 더러운 곳들이 많아서 딸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에서도 너무 더러웠던 화장실을 많이 가서 그랬는지 자기는 호텔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했던 음식점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머니까 한 번만 가자고 설득시키며 겨우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막상 들어간 화장실은 생각보다 정말 깔끔했습니다. 고급 식당의 화장실만큼은 아니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이 이 정도로 깔끔한 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다행히 딸 아이는 무사히 볼일을 볼 수 있었고 깨끗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역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니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화장실은 전부 깨끗했고 엄청 고급스러운 식당이 아니었는데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도로도 깨끗하고 중국과는 전혀 다르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나라였습니다. 남편도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천국이라며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식당은 음식도 맛있고 화장실도 깨끗해서 좋은데 저희가 한국 음식의 맛을 그대로 표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파스타집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부모님 식당에 한국 비데를 설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바로 실천에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비데를 수입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콘센트 전압이나 물을 연결하는 것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쉽진 않았지만 부모님과 저, 남편이 모두 힘을 합치니 어떻게든 설치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동네에 파스타집이 많아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 비데를 설치한 이후부터 손님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을 이용한 손님이 저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식 비데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었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겁고 물줄기가 3개 나와서 놀랐다고요.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변기 온도와 수압을 최대로 설정해둔 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손님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희 식당에 매일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화장실 비데가 너무 좋다면서 그 매력에 빠져버렸다고요. 그 손님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저희 식당을 소문내 주었고 그 덕분에 매출이 2배 이상 훌쩍 오른 상태랍니다. 아, 그리고 부모님 집과 저희 집에도 한국식 비데를 설치했어요. 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물이 자동으로 나와서 씻겨주니까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정말 한국 비데 최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